아기네를 너른 집에서 어른의 보살핌 없이 임의대로 자라게 하니 보시는 것이 궁녀와 환관뿐이라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독특한 장면이 눈에 띄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경궁의 지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경궁은 영조가 너무 급하게 사도세자를 혼자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조께서 세자를 얻으시고 기쁜 마음에 얼른 세자궁에 주인이 들어가기만을 생각하여 급하게 법도만 차려 세자를 세자궁에 옮기셨다. 그러니까 영조 생각에 오랫동안 세자궁이 비어 있었으니까 빨리 주인을 채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도세자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갓난 아기였다는 겁니다. 해경궁이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자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에게 맡겨져 오래 비어있던 저승전이라는 큰 정각으로 가셨다. 그곳은 생부와 생모가 있는 곳과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혼자서 저승전이라고 하는 전각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조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 귀중한 아드님을 겨우 얻으시고 부모 곁에 두고 기르지 않으셨을까? 처소부터 멀리 떨어뜨리니 세자께서 자각이 생길 무렵부터 혼자 지낼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해경궁이 생각하기에 그 42살에 얻은 그 귀한 늦둥이 자식을 항상 곁에 두면서 가르치지를 않고 그 먼 처소에 외롭게 지내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서럽고 애달픈 일은 이 어린 아기를 저승전에 멀리 두신 일이었다. 영조께서 부모 자식이 떨어지는 정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멀리 두시고 스스로 잘 되어서 저절로 마음에 맞기를 바라시니 어찌 탈이 없으리요. 그러니까 영조는 세자를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잘 하겠지. 내 마음에 맞게 하겠지. 이렇게 바라기만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에 맞게 잘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경궁은 그 아버지인 영조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에도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영빈이 씨는 영조의 후궁인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사도세자입니다. 그래서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의 엄마인데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나자마자 사도세자를 영빈이 씨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왕비인 정성왕후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아무래도 후궁의 자손으로 왕위를 잇는 것보다 정통 왕비의 자손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더 정통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정통성 강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궁인 영빈이 씨가 엄마의 역할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모빈 영빈이 씨께서도 이 아드님을 성취시키는 것이 당신의 으뜸 소임이니 손밖에 내지 마시고 손수 가르쳐 어매와 친애가 알맞았다면 일이 어찌 그 지경까지 갔으리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르쳐야 했었다. 이렇게 해경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빈이 씨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 아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기르고 싶어 했겠죠. 근데 영빈이 씨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만나는 것을 당시 사도세자를 모시는 궁인들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쓴 사도세자 묘지문을 보면은 당시 사도세자 궁에 있던 내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영빈이 비록 세자를 낳기는 하였으나 사친일 뿐이다. 공적으로는 군신의 의리가 있으니 세자와 자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빈이 씨는 비록 세자를 낳아준 친모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어머니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공적으로 보면은 엄마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 사이, 다시 말해서 후궁과 일국의 세자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후궁이 어떻게 세자를 자주 만나냐, 왕실의 법도상 안 된다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방해했냐를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영빈이 세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후궁이 임금을 뵙는 예법을 적용하여 예절과 의식의 절차로 제약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온갖 그 궁중의 법도를 내세우면서 영빈이 사도세자와 접촉하는 것을 거의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영빈이 아들을 만나고 싶어도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빈이 자주 가보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 간혹 한 달에 한 번을 보는 날도 있었다. 가장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궁중의 예법과 법도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해경궁이 당시 사도세자를 모시고 있던 이 내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모두 경종의 내인들이었으니 어찌 영조께 극진히 충성할 마음이 있으리요. 이 천한 내인들이 영빈이 존귀하게 된 것은 모르고 자기들 어릴 적 일만 생각하여 영빈을 업신여기고 헐뜯더라. 그 사도세자가 들어간 정각인 저승전의 내인들은 원래 경종을 모시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조가 평생 동안 자신의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종을 모셨던 내인들이 영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겠죠. 걔들이 영조에게 충성할 마음이 있을 리가 없다. 또 그 내인들이 영빈을 업신여기고 헐뜯었다고 했는데 원래 영빈 이씨도 후궁이 되기 전에는 어린 시절에 궁에 들어왔던 내인이었어요. 아마도 이 내인들과 어릴 적부터 동료 사이, 같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인들 입장에서 저 영빈이 씨가 후궁처럼 안 보이고 그 어릴 적에 자기들하고 같이 지냈던 동료로 보이는 거죠. 시기나 질투심도 들었을 거고 뭔가 미운 게 있었는지 영빈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의 사도세자는 아빠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궁녀나 내시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환경이 아이한테 과연 좋았을까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훈계를 할 사람도 필요한데 내인이나 궁녀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문제점을 해경궁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자께서 아기 때부터 부모를 떠나니 내인들이 받들어 시중을 들면서 아기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심지어 옷고름, 대님매기까지 다 해드리니 매사를 너무 편하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왕자님처럼 오냐오냐 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아기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낼 사람도 필요한데 모든 매사를 다 자기 마음대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내시와 시중들이 해주는 이런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다는 거죠. 이게 아이의 정서와 교육에 좋았을 리가 없겠죠. 자립심이나 인내심도 길러지지 않고 이게 아이의 교육에 당연히 좋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해경궁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린 시절 사도세자의 교육 환경에 있었다. 이것이 앞일이 잘못될 근본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이 황량한 정각에 혼자 두고 세자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환관과 내인뿐이고 듣는 이야기는 그들의 잡담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앞일이 잘못될 장본이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기네를 너른 집에서 어른의 보살핌 없이 임의대로 자라게 하니 보시는 것이 궁녀와 환관뿐이라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그래서 해경궁은 이 어린 시절 사도세자가 자랐던 이 환경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인 정조는 이 사도세자와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라게 해요. 해경궁은 정조가 11살이 될 때까지 손수 기르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엄하게 가르쳐서 정조가 나중에는 엄마보다 고모를 더 좋아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해경궁이 철저하게 정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다가 11살이 넘어가면은 영조에게 직접 맡겨요. 영조가 늘 곁에 두고 또 정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경궁이나 영조가 이 사도세자 어린 시절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분명히 거울 삼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영화 사도에서도 세자가 어린 시절에 그 환관과 내인들과 같이 노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어요. 이때 사도세자가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하실 즈음 세자가 점점 자라서 놀이하고 싶은 마음이 났으니 이것은 아기네로서는 당연한 상정이었다. 아기가 놀고 싶어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제어를 해주거나 절제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관과 내인들은 사도세자가 놀고 싶은 만큼 내버려두고 놀이를 더 부추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중록에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한상궁이라는 자가 손재주가 있어서 나무와 종이로 장난감 칼과 활, 화살을 만들고 또래 내인 아이들과 소리를 지르며 놀게 하시니 어찌 세자께서 혹하지 않으시며
어찌 놀고 싶지 않으시리요. 그러니까 그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뭐 장난감 칼 이런 걸 만들어서 사도세자와 함께 병정놀이를 했다. 이때부터 사도세자가 놀이에 빠지게 됐다라고 해경궁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점점 더 놀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세자께서 놀이에 빠지셔서 영조께서 와서 보시면 꾸중하실까 염려하니 그때부터 악인의 마음에 부모 뵙던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 놀이로 말미암아 차차 나중에는 말 못할 지경에 이르니 그 한상궁이란 내인이 참으로 흉악하다. 그러니까 해경궁은 이 사도세자를 놀이에 빠지게 했던 이 한상궁이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한상궁보다 이런 환경을 제공한 영조 잘못이 더 큰 게 아닌가. 아기가 놀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때 뭐 엄마 아빠는 안 놀아주니까 이런 내인들하고 사도세자가 같이 놀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놀이에 사도세자가 빠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영조에게 꾸중을 들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를 뵙고 싶어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얼마 지나서 해경궁이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콕 집어 말할 수도 없는 몇몇 사소한 일로 영조께서 말씀은 않으시나 경로하시는 일이 한두 번 생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사소한 일 몇 가지가 영조로 하여금 분노를 하게 했다. 영조께서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뭔가 언짢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찌 된 줄도 모르게 세자와 머무는 시간이 차차 줄어들더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뭔가 실망을 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세자와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세자가 놀이에 빠졌다고 하니까 숙제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든지 놀이를 하는 걸 봤다든지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의 상상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해경궁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드님께서는 아직 막 자라는 아기네라 한때라도 가르치지 않고 한때라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동하기 쉬울 때인데 안 보시는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안 나리요. 저는 해경궁의 이 지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아직 사도세자는 아기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영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영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보더라. 안 보시는 때가 늘어나더라. 이러니까 어떻게 탈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가장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에 사도세자를 혼자 부모의 곁에서 떨어뜨려서 시중과 내인들이 오냐오냐 해주는 환경에서 자라게 했던 거.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잘 하겠지. 저절로 내 마음에 맞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 이게 사도세자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 그 점을 말하고 있는 해경궁의 이 지적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에 자란 환경, 또 영조의 교육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